안녕하세요. 오늘은 에어컨 세척업의 시장성에 대해서 교육을 시작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세요. 에어컨 청소업의 시장성은 어떻습니까? 네, 매달 팔리는 냉난방기 대수만 놓고 보더라도 그 지역에서 팔리는 자동차 대수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카인테리어나 자동차 정비 관련 업체의 수가 에어컨 세척업계의 수보다는 몇십 배, 몇백 배로 많죠. 한마디로 시장은 무궁무진합니다. 예를 들어 저 뒤편에 1200세대 아이파크 지금 입주 시작입니다. 한 집에 보통 3대에서 6대가량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죠. 평균 4대로 해서 계산하면 4,800대, 거기에 부수적인 관리사무소, 피트니스 센터, 상가까지 합치면 5,000대는 됩니다. 제 오른쪽 편 저기 1km 정도 떨어진 곳에서는 3구, 화나 포레나까지 합치면 1만 대는 넘죠. 도시마다 차이는 있지만 엄청난 대수가 해마다 쏟아져 나오는 거죠. 여기 포항 올해 공급량은 11,348세대, 그러니까 대략 4만 대가 되는 거죠. 그 입주민들이 해마다 청소하는 것은 아니죠. 맞습니다. 각 가정의 환경마다 차이가 있죠. 각사의 설치 매뉴얼에 따라 적합한 장소에 설치가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보는 설치 환경, 고기를 많이 구워 드시든지 냄새나는 음식을 많이 조리하시는지 많은 구성원이 생활하시는지 청소와 환기를 잘 하시는지 이런 것들은 생활환경이랍니다. 에어컨을 몇 달 사용하시는지 하루에 몇 시간 가동시키는지에 따라서 오염도가 달라지는 것은 사용환경. 어떤 모델은 곰팡이가 잘 서식하고 어떤 모델은 곰팡이나 박테리아가 잘 생기지 않는 그런 모델 환경이 있습니다. 2024년만 보더라도 에어컨 세척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미 포화 상태라고 하던데요. 아닌가요? 그렇죠. 5, 6년 전보다는 많이 진출한 것은 사실이죠. 그때는 에어컨 청소에 대한 고객님들의 이해도도 많이 낮았고요. 지금은 고객님들도 거의 전문가 수준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에어컨 세척업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기곤 합니다. 그럼 포화 상태인데 흔히 말하는 레드오션인데 시장성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까? 뭐 어느 업종이나 다 자기 하기 나름이죠. 꾸준하게 매년 성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첫 해년도 반짝 두세 달 하시다가 접는 분들도 계십니다. 준비가 덜 되신 분들이 4월에서 7월까지는 그럭저럭 해 나가지만 8월부터는 일감이 뚝 떨어지는 시기가 되죠. 그래서 다음 성수기까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가을, 겨울에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교육받는 목적이 그 이유입니다. 그럼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합니까?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에어컨 청소 아이템 하나만 가지고 진출하면 힘듭니다. 무엇보다도 에어컨 유지, 보수로 타이틀을 가져가야 됩니다. 이미 대기업에서도 에어컨 세척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세탁기, 냉장고, 건조기 할 수 있는 세척은 다 합니다. 대기업과의 전쟁입니다. 앞으로 이 시장은 치열할 겁니다. 깜깜하네요. 그렇죠. 에어컨을 최상의 상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청소, 안전점검이 필수입니다. 유지죠. 이전, 설치, 판매, 약간의 경수리까지는 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탁기 청소까지도요. 가을, 겨울이 성수기까지는 안 되더라도 비수기로는 절대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설치를 배우는 목적은 세척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이유도 있습니다. 에어컨의 원리, 설치 환경을 모르고도 세척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의 확장성 면에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혹시 예를 들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5년 전에 저희 회사에서 에어컨 세척 파트만 잠깐 교육받고 타 지역에서 창업하신 분을 몇 달 전에 잠깐 뵀습니다. 저희 회사 덕분에 4월에서 7월까지는 월 2,800만 원씩 벌었다고, 감사하다고, 한턱 쏘신다고 보좌해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도 확장할 필요성을 느끼더라고요. 예를 들어 벽걸이 에어컨 세척을 의뢰받아 갔는데 시원하지 않으니 냉매 보충해달라, 에어컨에서 물이 샌다 라는 요청을 받고 세척만 해주고 콜센터에 전화하면 될 거라고 하고 그냥 나왔답니다. 사실 세척은 하지 않아도
에어컨 작동을 시킬 수는 있죠. 냉매가 없거나 물이 샌다거나 하면 에어컨을 틀 수가 없죠. 세척 순위가 맨 마지막이 되는 거죠. 보통 벽걸이 한 대당 세척 비용이 6만 원에서 8만 원, 냉매 충전 비용이 4만 원에서 8만 원, 증상 원인에 따라 드레인 수리 비용이 4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됩니다. 고객님 입장에선 하루라도 빨리 충전, 수리 원하시죠. 성수기에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콜센터에 보통 예약하고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걸립니다. 이럴 때 바로 세 가지를 저희 업체가 다 해결해 드리면 고객님의 만족도는 100%에 가깝게 되는 거죠. 저희 업체가 유지보수하는 원룸만 1년에 4천여 개가 됩니다. 이번 여름에는 폭염으로 냉매 충전과 드레인 수리 수요가 엄청 많았습니다. 유지보수가 1년 내내 되는 거죠. 가끔 오래된 에어컨은 새로 교체해 드리고요. 이렇게 확장이 되는 겁니다. 한편으론 에어컨에 한해서는 전문가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겁니다. 청소만 해주는 업체하고 차별화가 되는 거죠. 세탁기도 4천여 대가 되겠죠. 물론 가을 이후에 시작되고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대표님처럼 업력이 있으신 분들은 고정 고객이 많으나 저희처럼 이제 교육을 받고 처음 진출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고객을 많이 확보할까요? 미쳐야죠. 에어컨에 미쳐야죠. 틈만 나면 이론과 기술을 익혀야죠.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고객을 만날 때에는 두려움보다는 설렘과 흥분, 성취감을 느끼도록 해야 됩니다. 특별한 영업 노하우는 있을까요? 있죠. 이런 분들은 창업에서는 실패합니다. 첫 번째, 의욕과 열정이 없고 돈만 벌기 위해서 뛰어드신 분. 둘째, 에어컨 청소만 하시는 분 힘듭니다. 세 번째, 말투 억양으로 불친절에까지 연결되면 한마디로 서비스 마인드가 몸에 배어있지 않는 분들 힘듭니다. 넷째, 1인 창업 소자본으로 혼자 일하시는 분.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힘들어집니다. 왜냐? 지금 시대는 고객님들도 매우 바쁩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 세척을 맡기는 터라 세척 시간이 길어지면 대단히 실례입니다. 본인 볼 일도 보셔야 되고 한 집에서 스탠드 벽걸이 청소 시간이 2시간을 넘어가면 서로가 불편합니다. 예로 오래 뛰어든 제가 아는 후배 첫 필드 트윈원 작업 시간이 6시간이 걸렸답니다. 고객님 얼굴이 천사의 모습에서 악마의 모습으로 변하는 과정을 6시간 동안 생중계로 다 지켜본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전문가적 스킬이 두 분이 작업하실 때와 한 분이 작업하실 때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정확하고 빨리 깔끔하게 정돈하고 나와야 하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2잡, 3잡 하시다가 성수기만 잠깐 에어컨 청소하시는 분들도 있죠. 앞으로 힘들어집니다. 대기업에서는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사후 관리에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고객님들도 완벽한 케어 서비스를 받기를 원합니다. 에어컨에 무슨 문제가 있을 시 즉시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척 AS 기간도 길어질 거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의 세척 AS 유효기간은 10개월입니다. 아, 매우 기네요.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영업하는 것이 좋을까요? 닥치는 대로 해야죠. 가정, 업소, 관공서 가리지 말고 블로그, 인스타, 구글, 유튜버, 네이버, 전단지, 현수막, 맘카페, 순고, 당근, 지인, 본인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곳에 먼저 집중해서 하셔야 됩니다. 대표님 경우는 처음에 어떻게 홍보를 하셨나요? 초창기에는 제가 컴퓨터에 능통하지 못해서 저는 전단지, 현수막, 순고 쪽으로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다 한계를 느껴서 방법을 좀 바꿨습니다. 제 25년 목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글쎄요. 내년 명절 때에는 감사 선물 100세트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30세트밖에 준비를 못 했거든요. 우리 업의 특성상 명절 선물 세트를 받기가 힘든 업종입니다. 주로 의뢰 상태이니까요. 이번 한 해 지프로 클린을 도와주신 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영업 아이디어를 짜내던 중에 문득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 말고도 하루 종일 에어컨과 관련되어 사시는 분들은 누구일까? 누구겠습니까? 다른 동종업체분들? 그렇죠. 예를 들면 설치하시는 분들이죠. 저는 가을, 겨울에 무조건 명함부터 들이밀고 겨울철에 제가 밥 사드리면서 시간 날 때마다 설치일 도와드리며 배우고 인연을 쌓아나가 당연히 그분들께 세청 문의가 오면 저한테 오더가 오죠. 또 입주 청소하시는 사장님들 이런 경우는 긴급이 많죠. 입주나 특수 청소하실 때 하기 전에 오다가 발생이 되죠. 또 에어컨 판매하시는 종판 사장님 저희 에어컨 세척 스티커가 붙여나갑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님들, 관리소장님들, 원룸관리 업체 사장님들, 현수막 걸어주게 만들어준 업체 사장님, 아파트 광고 기획사 사장님, 자원관리, 예전 말로 지금 고물상이죠. 자원관리 사장님, 펜션연합회 회장 총무님, 학원연합회 회장님, 택시기사분, 대리운전분, 배너 광고 만드시는 분, S2B나 나라장터에도 등록을 해놨거든요. S2B에서 학교 물품 공급하는 업체 사장님 이런 분들하고 다양한 인맥을 만들었죠. 다양한 인맥이네요. 한마디로 지프로클린이에요. 홍보대사죠. 물론 소개시켜준 분들에게 누가 되는 행동을 하면 안 되겠죠. 더욱더 신경 써서 꼼꼼하게 깨끗하게 해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총괄예약을 해드려야죠. 저희들이 첫 진입을 한다면 어떤 도움을 주시나요? 저희 교육과정이 에어컨 세탁기 분해 청소 교육, 냉매 교육, 설치 교육, 영업 교육으로 2달간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이 끝나면 저희 회사 일을 할 수도 있고 타 지역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술 지원, 인력 지원, 영업 지원을 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에어컨 유지 보습을 꿈꾸시고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성공 조건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모아라. 의욕 있고 열정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고 자기 일을 도와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주문량은 많은데 같이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사람이 우선인 시대입니다. 두 번째, 전 직원의 영업화. 언제 어디서나 명함과 내가 하는 일이 뭐라는 것을 밝힐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밥을 먹을 때나 술을 마실 때나 차를 마실 때나 그 업소의 대표님이나 그 직원분들에게 에어컨에 대해서 조언과 설명을 해드리면서 우리 업체를 소개시켜 드리는 거죠. 명함 하나 전달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세 번째, 틈나는 대로 이론과 기술을 연마해라. 이건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일이죠. 여기에서 게을리해서는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잘하는 겁니다. 고마우신 분들께 안부 콜이나 톡을 꼭 하기. 일주일 정도에 한 번은 혹은 바쁘시면 보름에 한 번이라도 우리 그 지프로클린의 홍보대사님들 아닙니까? 밥은 드셨는지, 몸은 괜찮으신지, 요즘 사업은 잘 되시는지, 형님 또 후배분 이렇게 전화를 드리는 게 성공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마인드는 매일 업하기. 내가 어떤 서비스 부분에서 부족하다. 매일매일 느껴서 다시 보완을 해서 이렇게 새롭게 고객을 또 맞이해서 저희들 하는 일이 크게 보면 서비스업입니다. 서비스 마인드가 안 되신 분들은 이 일에 뛰어들면 안 됩니다. 자, 오늘도 낮에 실기 교육을 받고 밤에 또 이렇게 힘들지만 이런 교육을 들으러 오신 교육생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